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전문적인 냄새가 나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가 과거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제가 상담자로 이렇게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어렸을 적에 당했던 상처, 그런 불함 이런 걸 갖고 와서 막 넋두리를 해요. 심지어는 울고불고까지 해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자, 이게 근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 30년 전에 또는 3,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이 시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속상해 하느냐, 이거를 궁금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일단 듣기는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으면은 그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다 수긍이 갈 만한 내용들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두고 집을 나가서 한 2달 만에 왔었다든가, 그러면 이 애로서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또는 그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와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엄한 짓을 딸인 자기에게 했다.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뭐 짐승 같은 짓을 했으니까 딸로서는 그 상처가 크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오빠가 이 화풀이 대상으로 늘 자기를 두들겨 팼는데 그걸 부모가 방치했다. 이것도 참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그 사안을 이렇게 들어보면 다 속상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그게 엊그제 일이 아니라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왜 지금 그걸 문제시 삼느냐. 이제 이거가 제가 참 의아하지요. 이런 점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너무 서둘러서 자,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뭐가 문제요?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 앞에서 그 울부짖던 그런 분들이 아주 또 속상해해요. 그래서 일단 참 속상하셨겠다, 힘들었겠다, 참 막막했겠다, 이런 식으로 이 동조를 해줘요. 해주지만 이제 호시탐탐 도대체 뭐가 이런 과거의 상처들을 소환해 왔을까, 이거를 아주 이렇게 탐색을 해보죠. 그러면 반드시 이 현재의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이제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속상해진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마음이 현재의 계기가 되는 것을 정조준해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면은 살아있는 이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게 마련인데, 뭐 때문인지 그러한 현재 자기를 참 속상하게 하는 그 자극을 향해서 정조준해 갖고 싸우지를 않고 대응을 하지 않고 쓱 비껴서서 저 옛날 옛적의 것들을 소환해 와서 그거를 갖고 울고불고 씨름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다뤄져 봐야 현재 이 속상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별 도움도 안 돼요. 이제 옛날 것을 소환해 와서 어느 정도 다뤄지니까 약간의 속풀이는 될지언정 현재 나를 괴롭히는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 현재를 최대한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게 그게 뭔지를,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내담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아해 하면서 갸우뚱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붙들고 설득을 하지요.
자, 과거의 그런 상처는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거는 수면 밑에 잠자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다시 소환해 오는 당신의 멘탈 세트, 현재 마음인데 그걸 소환해 온 것은 당신의 현재 마음인데 현재 마음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졌어 하고 이제 근래의 이 상태를 샅샅이 뒤지면은 속상해하는 게 반드시 나타나요. 응? 나타나면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응대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다루지요. 응? 며칠 전에 왔던 어떤 부인도 와서 친정어머니가 막 뭐 자기를 얼마나 학대를 했고 서운하게 했는지를 그거를 막 고발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래서 쭉 듣다가 제가 물었죠. 도대체 요즘 속상해진 게 뭐요? 하고 물었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은 이 어머니를 결혼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불편해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 딸인 자기가 친정엄마를 상당히 보살피면서 음식도 해다 주고 나름 애를 쓴 거예요. 그 애를 쭉 써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근래에 돈이 좀 생긴 게 있어요. 그 애갓집에서 뭔가 이렇게 조금 유산처럼 이렇게 이제 어머님에게 온 게 있는데 어머님이 그거를 자기를 건너뛰고 남동생에게 이거를 주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확 느껴져 갖고 뭐 옛날 옛적에 그 여러 가지 서운한 것들을 다 소환을 해와 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당신 어머니가 이제 옛날 분이니까 죽어도 아들, 아무리 못나서도 아들 하는가 본데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우면은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다. 근데 엄마랑 조금 사이가 좋으면은 어머님한테 가서 솔직하게 엄마 이러이러한 면이 나는 참 서운해.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심정도 있지만 내가 남동생을 싫어하지 않도록 엄마가 중간에서 신경을 써. 그러니까 나에게도 좀 줘. 이렇게 잘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통할까요? 그러길래 한번 잘 구슬러서 해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 엄마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엄마에게 이제 기름칠하는 방법을 잘 일러주고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라 하니까 엄마가 듣더니 7대 3으로 그래도 아들에게 7, 자기에게 3을 주는데 이 부인도 자기 워낙 엄마의 성정을 아니까 그걸로 종결을 하더라고요. 응? 엄마에 대한 씨름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자, 나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교수님께 다음에 올 때 케이크 하나 사다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한 건데 이 부인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담자는 절대로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유, 제가 뭐 케이크 그게 탐이 나서 받았겠어요. 그냥 서로 조금 더 친숙하고 편하게 지내자는 차원에서 그거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묻죠. 지금 현재 당신의 말처럼 현재의 불편한 마음이 그거를 그 현재에 집중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저 과거 거를 막 끄집어 와서 막 소란을 피우는데 그러면 과거의 그 상처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에서 한 50회기 이상의 상담을 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이참에 과거의 상처들을 다 끄집어 와서 그거를 정화시켜 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정화를 시키거나 정리를 해서 조금 더 가뿐해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뭐 한 5-6번 만난다든가 한 10번 정도 만나는 단기 상담일 경우에는요.
이 잠자고 있는 그런 과거 거, 이미 시들해져 버릴 그런 과거를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그냥 수면 밑에 두도록 하고 현재 닥친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니까 가급적이면 현재를 잘 살펴서 현재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살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시간이 넉넉하면 차분하게 과거 거 다 토해내도록 하는 게 좋고, 시간이 없을 때에는 현재, 현재 뭐가 불편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런 경향을 보이느냐, 즉, 이미 그 지나간 과거인데 왜 이렇게 과거를 들먹이는 식의 태도를 보이느냐 하면은, 이제 저는 한 그런 것들을 3가지 정도로 이 압축을 해 보는데, 첫째는 자기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는 구체적인 자극이 이거다 하고 이거를 명확하게 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게 뭔지 뭔가 기분이 은근히 나쁜 때는 이제 과거에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수 있어. 그래서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현재의 어떤 자극에는 내 잘못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을 때는 그거를 다루지 않고 내 잘못이 없는 그 과거에는 내가 어렸을 때고, 이 보호받는 위치에서 지냈으니까 내 책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임을 조금 외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너무너무 현재의 사안을 다루기에는 겁도 나고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현재의 갈등 상황에는 자기 몫도 있어서 그럴 수 있고, 또 너무 현재 상황을 다루기에는 겁도 나고 역부족이니까 쓱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홀로 내담자들이 홀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상담자가 손을 잡고 합심을 해서 그 사람이 현재 뭐 때문에 자극받아서 괴로워하는지 그거에 딱 집중해서 풀어주는 게 상당히 좋지요. 자,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엉뚱한 거 갖고 이제 씨름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대기업에서 반듯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부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남편이 혹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내가 애들을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뭘 배우겠다고 끊임없이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부인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니고 그냥 직장만 번듯한데, 이 부인이 이것저것을 배우러 다니는 거를 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속도 좋다, 어째 그렇게 다 지원을 해 줬노,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여겼는데, 어쨌든 이 부인이 대학원도 마치고 이제 정말 자기가 직업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투자한 돈이 엄청 많은데, 근데 대학원을 나왔지만 막막한 거예요. 돈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뭔가 이제 남편에게 뭔가 면목은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이 부인이 저한테 와서 옛날에 얼마나 서럽게 컸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와서 결혼 생활 20-30년이나 했는데 옛날에 아버지가 어땠으면 어떻고 엄마가 어땠으면 어떻고 또 이기적인 언니가 어땠으면 그거 어땠느냐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허둥대고 이렇게 하는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이 부인의 경우는 남편이 성기능이 약한 거예요. 성기능이 약한데 이제 이 부인이 욕구 불만이 많지요. 많은데 그거를 이 남편하고 정말, 야, 내가 이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 비뇨기과에 가서 뭔가 좀 처방을 받아서라도 뭔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인이 남편에게 똑바로 그 얘기 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많은 여자들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욕구 불만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막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된다. 심지어 남편이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돌아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실제 문제는 이 욕구 불만인 거예요. 성적인 욕구 불만인데 그거를 정조준하지 않고 엉뚱한 자기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돌아쳤고, 또 이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그런 거를 입도 뻥끗 안 하고 아내가 돈 쓰는 거를 묵묵하게 지원을 하다가 그게 이제 엄청나게 비용을 많이 썼는데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뒤늦게 뿔이 나고 이제 이런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 문제를 짚지 못하면은요, 주변을 아무리 두들기고 휘돌아쳐도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는 사실은 그렇게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예상을 해서 괴로움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현재 뭔가 불편해서 그렇다라는 거를 아시고, 현재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졌는가 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내담자들을 맞이했을 때 상담자도 순진하게 내담자가 하는 말을 행명 그대로 믿고 그거 갖고 가서 뒤적뒤적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가급적이면은 현재에 집중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갖고 고민했을 경우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니까 가급적이면 뭐든지 현재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율적이냐, 또 그것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이 시선을 현재에 집중하는 거, 이거를 상당히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